자,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로 넘어갈 건데요. 자, 일기 신도시는 그래요. 생각보다 실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 예. 그리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양시 일산 쪽에는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고양시 경기 북부 쪽은 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부천에 있는 중동 있죠. 부천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이 진짜 안 되는 곳이에요. 가로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곳인데 다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보고, 자, 제일 좋은 곳은 당연히 분당이겠죠. 분당은 근데 가격대가 다 올랐어요. 즉 뭐냐면 재건축 진행은 잘 되겠지만 투자 수익성이 거의 안 나온다는 걸 보는 거죠. 그럼 나는 제일 괜찮은 곳이 어디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의 메인 자리는 어디까지다? 가천하고 안양까지다. 그 안양 쪽이 내가 봤을 때는 최고 좋은 곳이라 보고, 3부는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안양이 큰 형님이면 3부는 작은 형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3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안양 가고 싶어요. 그럼 저는 솔직히 투자한다고 하면 안양이 거의 1번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요, 3번에 제가 하고 있는 곳인데, 이 LH가 예비 시행제가 돼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보면은 한 블럭이잖아요. 이게 슈퍼 블럭이에요. 여기가 어떠냐면 아파트가 백두 한양, 백두 동성, 백두 한 개 더 있는데 3개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 곳이고 조합원이 1,900명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슈퍼 블럭을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즉 뭐냐면 신도시의 제일 1번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슈퍼 블럭이 될 수 있냐 없냐예요. 내 한 개 단지만 보는 게 아니고 내와 다른 단지에서 2, 3개 단지가 모여서 이렇게 슈퍼 블럭이 만들어서 도로를 둘러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얼마큼 나오냐면 약 3,000세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요즘 보세요. LH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업성 분석을 해보니까 공사비 780만원, 820만원 했을 때 충분히 현실 가능성 있는 공사비고, 분조합원 분야가 보세요. 34평이잖아요. 3,200~300만원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3본까지는 3천만원 시대가 오겠구나. 그랬을 때 그 일반 분양가를 11억 3천 했을 때 충분히 비례 110%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나마 3부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확실히 용적률 잡으세요. 300% 이하로 했었으면 사업성 안 나왔어요. 330% 했으면 그때는 조합은 추가보다 커지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일기 신도시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360% 준 거예요. 그래서 15층짜리, 20층짜리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5층짜리 아파트는 이제 끝났어요. 12층짜리 아파트는요, 보통 기존 용적률이 210%에서 약 220% 돼요. 아니, 170에서 한 200% 정도 돼요. 얘들이 300% 재건축하게 되면은 거의 일반 분양 개수가 적습니다. 남천동에 있는 타워 아파트 있죠? 그 제가 했던 곳인데 12층짜리 아파트예요. 기존 용적률이 176%인가 8%였는데 재건축 통해서 284%인가 해서 재건축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뭐냐면 조합원이 798명인데 거의 일반 분양 개수가 200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284%가 아니고 330% 올라가 봐요. 일반 분양 개수 늘어나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15층짜리 재건축은요, 기존 용적률이 거의 200에서 210% 정도 돼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한 300% 이하로 한다고 하면 일반 분양 개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일기 신도시로 해가지고 용적률 330에서 360%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일반 분양 개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15층짜리 아파트 바라볼 때는 슈퍼 블록으로 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재건축할 수 있는 곳을 보셔야지, 그냥 시내에 뭐 단지 큰 데 있잖아요. 그런 곳은 솔직히 동네 럭키 같은 경우는요, 규모 크잖아요. 그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할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일반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은 또 용적률 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또 비치 아파트처럼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동네 럭키 아파트가 재건축이 2005년부터 얘기 나왔다가 10년대에 사라지고 15년에 또 나왔다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약간 홀딩되고 있는 상태예요. 즉 동네 럭키 아파트는 용적률을 최소한 330% 정도 받아야지만 사업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는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요걸 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딱 요건 관심 있게 보세요. 이번에 아마 지금 한 5월달, 6월달 되면은 LH에서 나올 거예요. 뭐냐면, 1기 신도시 있잖아요. 두 번째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다 필요 없고요.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됐는데 다 필요 없고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목련 2단지 같은 경우는 이 범계 쪽인데, 범계가 로데오 거리도 있고 젊은 애들 정말 많이 사는 곳이고 하원가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목련 2단지하고 3단지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모델링 그대로 진행한다고 해서 이래 돼버린 왕따가 된 친구는 누구냐면 목련 우선 5단지 왕따가 돼버렸어요. 왜? 슈퍼블록으로 가야 되는데 2, 3단지는 리모델링 한다고 돼 있어 버리니까 5단지는 왕따 돼버렸죠. 그 대신에 이제 수혜지역이 어딜까요? 딱 목련 두산 6단지, 목련 우성 7단지 이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앞에 목련 성경 1차 1단지, 목련 신동아 9단지, 8단지 여기도 한 개 슈퍼블록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뭐냐면 무조건 진짜 1기 신도시 중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안양 쪽이 위치도 좋고 투자금도 한 3, 4억에 더 갈 수 있고, 그러면 수익성은 3, 4억 나온다고 본다고 봤을 때는 솔직히 난 여기가 지금 제일 매력적인 부분이 아니겠나. 그리고 토요일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 앞에 보면 젊은 애들 엄청나게 많아요.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그 용인에 있는 수지 있죠, 수지 아파트 쪽에서 재건축하는 곳이 있거든요. 용인도 보면 약간의 신도시급으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용인은 수지에 있는 학원 카페에 있는 아파트들, 그쪽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천은요, 아직 쳐다보지 마시는데, 내가 그 부천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A급이 어디냐면 부천시청역이 A급이에요. 상동, 중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신중동역 쪽이라는데, 여기 부천시청역 앞에 시청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힐스테이트 중동 있고 중동 센트럴파크 있죠? 요 두 개 아파트가 대장주 아파트예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 건축을 본다면 여기 보십시오. 요 길 건너편 있죠? 대우 동부 아파트, 효성 쌍용, 주공 1단지, 은하 2단지 이런 식으로 슈퍼블록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 좋죠. 그리고 주공 1단지, 2단지, 4단지 같은 경우는 이 슈퍼블록을 잡겠죠. 근데 문제점은 뭘까요? 여기에 너무 작은 평형대가 많다 보니까 말 그대로 분위기가 동에서 잘 내주는 분위기면 잘 나올 건데, 항상 보니까 일기 신도시 하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안 좋아해요. 작은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같은 값이면 이번에 일기 신도시 거를 해서 재건축 하려고 하면 최대한 주공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또 말도 많이 나오고 추가 부담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처럼 딱 한다고 하면 동부, 효성, 주공 1단지 있지만은 뭐 은하 2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슈퍼블록 만들어 좋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 주공에서 보시게 되면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복도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세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거예요. 옛날부터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저도 대전에서 이제 현장을 해보고 하면서 무조건 그겁니다. 대전은 이게 둔산동이 1번입니다. 웃기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앞에 보면은 크로바 있죠, 크로바. 대전에서는 무조건 둔산동에 있는 크로바가 대장주예요. 이 앞에 학원가 있잖아요. 이 학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뒤에 있는 한마루 삼성이나 한마루 럭키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가격대가 좀 받쳐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목련 아파트도 가격 받쳐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보면 실제로 주거 만족도 높은 데가 어디냐면 국화 신동호와 국화 라이프, 즉 국화 시리즈 아파트들이 정말 위치가 좋아요. 가격 대비했을 때. 그래서 얘들이 항상 크로바에 밀리다 보니까 얘들을 리모델링 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사실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뭐냐면 대전에도 보면 노계획도시 특별법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인천하고 부산은요, 그 법이 용역이 들어갔어요. 근데 대전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전은 면적 대비 인구수가 많지 않아요. 기존에 했던 곳을 뭡니까?
철거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둔산동을 대체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도안동을 만든 거예요. 대전에. 도안동 가보면 다 신축 아파트예요. 도시개발 사업 해가지고. 그래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대전은 재개발, 재건축을 쉽게 보지 마시라. 왜 그러냐면 대전시의 기본 계획상 대지 면적 대비 인구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굳이 원도심을 철거해서 새 아파트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그 컨셉이 있다 보니까 대전시가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부산하고 인천만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고요. 대전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